아직 안 하는데 일단 해야 됩니다. 내가 조금 해놔야 상담도 좀 할 수 있고 2차조차 할 수 있는 게 있어서 일단 해보겠습니다. 와, 보민이까지 왔어. 자, 거기 171번입니다. 171번 잠깐 보겠습니다. 171번이 그 미세관한 성질을 나타내는 문제죠. 그래서 요거는 나 자꾸 뭔가 다른 친구들한테 왜 못 풀었는데 패드 치워. 이것들 패드 리셋돼 있는 짜봐. 이게 밑에 성질 내가 이게 지금 자꾸 너희 30기 애들한테 수업한 게 자꾸 떠오르나 봐. 했는지 안 했는지 기억이 안 나. 한 거 같은데. 이런 거는 쉽죠. 그래서 이 좌우로 대칭인 게 그림상으로는 대칭처럼 보이나요? 근데 저 식 자체에서는 대칭으로 보이죠. 그래서 C라고 하는 게 A분의 1이 되어 있고, 그 다음에 D라고 하는 게 B분의 1로 되어 있으니까, 이게 누구하고 그 A하고 요렇게 두 개하고 이렇게 두 개가 좌우로 대칭이 되어 있는 거고, A가 더 빨리 증가하니까 얘가 A가 될 거고 얘가 B가 되겠죠. 그럼 대칭이 되니까 얘가 뭐가 되냐면 C가 되고 얘가 D가 되는 겁니다. 이렇게 바로 보이나요? 맞니? 맞는 것 같지? 그래서 이렇게 A하고 B가 1보다 크니까 증가함수인데 A가 더 빨리 증가한다. 이렇게 그냥 외우시면 됩니다. 더 빨리 증가하니까 이렇게 확인하는 거고, C하고 D의 관계는 A하고 C하고 그 다음에 B하고 D의 대칭 관계로 보시는 게 좋습니다. 이게 분수로 갔을 때 물론 너희들이 이렇게 볼 수는 있죠. A가 B보다 크고 1보다 크고 이렇게 해서 이 역수를 취하면 뭔가 되는 거에 대한 고민을 할 수 있죠. 이거 역수 취하면 어떻게 되냐? 역수 취하면 잘 모르겠으면 제발 부탁인데 숫자를 써. 그냥 알았지? 이렇게 숫자를 써. 이게 제일 좋아. 역수 취하면 어떻게 되냐면 얘가 3분의 1이 되고 당연히 바뀌겠죠? 2분의 1이 되고 1이 됩니다. 이런 식으로. 따라서 얘가 이렇게, 그러니까 이런 걸 쪽팔려 할 필요 없어. 안 틀린 게 더 중요하지. 그래서 이렇게 딱 보시면 이게 역수 취할 때 되게 조심해야 되거든. 부동의 방향이 바뀌는지 안 바뀌는지. 그래서 이렇게 좀 명확하게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게 이제 A분의 1, B분의 1 이렇게 돼 있으니까 더 작은 애가 더 빨리 감소하는 거거든. 그래서 더 빨리 감소하니까 얘인 거야. 근데 나는 지금 대칭으로 풀어버렸는데 혹시 대칭이 아니더라도 이런 식으로 해서 확인할 수가 있기는 합니다. 그래서 A분의 1이잖아? 그럼 이게 더 작으니까 더 빨리 감소하는 거야. 그 다음에 얘가 더 빨리 감소한다. 비교급이니까. 이렇게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그래서 171번입니다. 혹시 뒤에 엄청 춥니? 괜찮냐? 춥냐? 아니면 나 이거 끌라고? 아, 그래? 자, 그 다음 가겠습니다. 네. 나 뭐라고 적어놨냐? 나는 그냥 항상 똑같이 말하잖아. 그게 어느 파트든, 유리함수든, 무리함수든, 2차 함수든, 1차 함수든, 어디서든 똑같이 말하지. 어느 사분면을 지나, 안 지나, 그럼 판단 기준이 있어야 돼. 사분면을 지날 거야, 안 지날 거야. 그래서 어쩌라고. 이렇게 될 거 아니야, 그치? 그럼 머릿속에 먼저 뭐가 떠올라야 되냐면, Y절편을 어떻게 찾아봐야 되는 거 아니야? 라는 생각을 해보셔야 됩니다. 물론, 그림을 그리면 되긴 해. 그리고 이제 이게 점근선이 있는데, 1사분면을 지나지 않아야 되니까 이런 식이 돼야 된다는 소리야. 그렇죠. 1사분면을 지나지 않아야 되니까. 이렇게 돼야 돼. 그럼 우리가 그때 판단 기준은 뭐라 그랬어? X절편이 될 수도 있고 Y절편이 될 수도 있긴 한데, 내가 Y절편이 더 쉽다고 했잖아. 그래서 항상 이렇게 이야기하잖아. 그래서 Y절편이 0보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쓰면 되는 겁니다. 간단하죠? 그래서 이런 정도로 우리가 보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너희 학교 언제 가지? 2월. 그주 목요일도 학교 가? 봅시다. 와, 이 자, 내가. 됐죠? 여기까지 보죠.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173번입니다. 173번은 지금 여기 앞부분 다 쉬워. 그냥 터치하면서 보기만 하면 돼. 173번은 평행이동인데
저게 이제 평행 이동인지가 이 문제는 쉬우니까 금방 알죠. 그래서 이런 건 바로 써야 돼. 저거는 내가 굳이 이야기 하자라고 하면 우리 그 3의 x-를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3만큼 이동한 거잖아. 근데 이게 굳이 뭔가를 하나 언급해야 된다라고 하면 사실은 얘가 지금 x에다 0 넣으면 3분의 1이니까 그래프가 이런 식이 되거든. y는 얼마가 되냐면 3의 x-1이 되고, 얘는 x에다 0 넣으면 9니까 많이 올라가 있죠. 이렇게 많이 올라가 있어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올라가거든. 아하, 이상하다. 너무 이상하게 그렸다. 9를 너무 위에다 그려서 그런가? 그래서 요렇게 해서 이렇게 올라가거든요. 아무튼 그림을 잘 못 그리겠죠? 아무튼 대충 이렇게 그려요. 보통 이제 너희도 문제 풀 때 그림을 그릴 거 아니야. 그래서 그림을 그리는데 이게 실제로 그림이 나와 있을 때는 여기가 얼마더라? 1이고요. 너무 높게 잡아. 여기가 5고요. 아, 5라고 잡으면 안 되겠다. 여기가 1이고요. 뭐 이렇게 잡을게요, 그냥. 여기가 1이고요. 여기가 5거든요. 그러면 실제로 그림을 그리다 보면, 또는 그 그려져 있는 그림을 봤을 때 이게 평행이동이니까 사실 이 밑변의 길이가 같거든. 이 녀석하고 내가 대충 그렸잖아. 원래는 저게 같아야 되는 거야. 알겠지? 그러니까 평행이동이니까. 근데 그 그림이 그래프에 그려져 있는 것도 시각적인 효과로 인해서 위아래가 달라 보일 때가 있어. 그냥 같은 거야. 그러니까 그걸 같은 걸로 인지를 해야 되는데 이거 쉬워, 문제 자체는. 근데 어쨌든 간에 굳이 뭔가 하나 말하자고 하면 그런 거고, 그 다음에 높이는 나와 있잖아. 여기가 높이가 4가 되고, 그 다음에 이동을 했으니까 여기서부터까지 얼마가 되냐면 3만큼 이동이잖아. 끝이야. 그래서 사실 원래는 암산으로 풀 수 있어. 3, 4, 10인데. 근데 이제 굳이 뭔가 하나 이야기하자고 하면 이렇게 돼 있으니까 3, 4, 10인 거 알죠? 봐봐. 그래프 개판으로 그려서 이렇게 돼 있잖아. 그치? 평행사면이거든, 원래.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나와있습니다. 아, 그리고 원래 이게 곡률도 같기 때문에 이 평행이동 시켰을 때 곡률이 다 같아서 이게 y축으로 이동시킨 게 아니잖아. x축으로만 평행이동 시켰거든. 그러니까 이렇게만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그 사이에서 이 곡률은 원래 같아야 돼. 2하고 5 사이에서. 아, 잠깐 이해됐죠? 내가 원래 그래프 그릴 때 이렇게 그리니까 니들도 뭐 완전 컴퓨터처럼 그리냐? 그렇지 않잖아. 그러니까 이렇게 그리면 지금 완전 개판이잖아. 아, 물론 내가 이 밑에 그린 건 좀 더, 여기 요건 좀 더 잘, 이것도 못 그렸네. 좀 더 잘 그리긴 했는데, 어쨌든 간에 이 2하고 5 사이에서의 이 지수함수하고 이 지수함수의 곡률 부분은 같은 거야. 같이 휘어져 가는 거야. 알겠죠? y축으로 이동이 한 게 없으니까. x축으로 왔다 갔다만 했으니까. 그 정도만 보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래프 좀 잘 그려라. 이거 이야기 하고 싶었던 거고요. 그 다음 174번 보겠습니다. 이런 거야. 174번 보면 이게 지금 아마 평행이동이거든.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렇게 간 거하고 여기서 이렇게 간 게 지금 다 길이 같은 거거든. 근데 얘도 다른데? 원래 평행이동이니까 같아야 돼요. 와, 드디어 왔다. 와. 근데 수민이는 못 보네. 저 앉으세요. 봐봐. 이거 둘이 같아야 되는 거야. 알죠? 평행이동이니까 이렇게 놓고 그 다음에 이렇게 놓으면 요 둘이 얘가 지금 길어가지고 그렇군요. 잠깐만요. 그래서 이게 원래 같아야 되는 거야. 얘 둘이. 이렇게 길이 자체가. 무조건 다 같아야 된다. 근데 보다 보면 밑에 쪽이 좁아지니까 길이가 다른 것처럼 느껴지는데 그렇지 않다라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죠? 그냥 이렇게 평행이동이니까 딱 길이 딱 놓으면 이 길이하고 그냥 아무 데나 딱 놔도 이 길이하고 같아야 되는 거야. 같이 증가해야 되니까. 아셨죠? 왜 또 달라 보여? 노란색 쪽 빼면 되는데. 아무튼 그렇습니다. 자, 174번입니다. 소연아, 우리 엄청 오랜만에 보는 거 아니니? 이상한데? 지난주에 안 봤으니까 너 지금 한 2주 만에 보는 거 아니냐? 너 시험 끝나고 처음 보는 거 아니야? 아, 그건 아니야? 자, 봐. 여기 봅시다. 이거, 나 이렇게 어렵게 적어놨어. 굳이 막 이렇게 어렵게 적진 않아도 되는데. 내가 그 지수함수에서 평행이동할 때 가장 주의할 것 중에 하나가 뭐라 그랬냐? 지수함수 평행이동에서. 딱 이거는 기억하라고 그랬죠? 어떤 거? y는 k에 얼마? ax 이거. 이거는 2라고 적어놨네. 여기 밑이 2여가지고 2로 적어놨는데 k에 2의 x 이거는 항상 조심하라 그랬죠. 이거 평행이동 된다라고 기억을 하라 그랬고, 로그 함수에서는 어떤 거였냐면 y는 로그 2의 kx 얘도 평행이동이다. 이건 x축으로 평행이동이고 얘는 y축으로 평행이동이다 라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그 부분은 꼭 기억을 하셔야 되고, 물론 이미 다 외우고 있는 사람들은 외운다라고 생각을 해도 됩니다. 이게 X축 평행이동인데 뭐 바로 외우시는 분들 이렇게 쓸 수 있죠. 로그 얼마? 2에 얼마야? K다. 이렇게 할 수 있는데, 만약에 안 되면 무조건 유도하셔야 됩니다. 아셨죠? 그래서 y는 얼마가 되냐면 K에 얼마냐? 로그 2의 2가 되고 곱하기 2의 x가 되고, 그 다음에 다시 얘가 얼마가 되는 거야? 2하고 얘 바꾸니까 2의 로그 2의 k에 곱하기 2의 x가 되고, 그 다음에 2의 x 더하기 로그 2의 k가 되는 거야. 그래서 x축으로 마이너스 로그 2의 k만큼 평행이동한 거지. 그쵸? 그래서 이걸 꼭 기억을 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야 이게 평행이동인지를 알아. 근데 이거는 지수에서는 무조건 제일 중요한 거니까, 이거는 고정이 있냐 그런 게 아니야. 그냥 평행이동에서는 지수함수만 가지고 있어. 모든 함수 중에 지수함수에다가 k배를 했는데 평행이동이 되는 거니까 당연히 엄청 중요한 거지. 그러니까 이거는 지나치게 강조하더라도 중요한 거야. 아시겠죠? 그래서 부족함이 없는 부분들인 거니까 얘는 그냥 계속 그렇게 알고 계셔야 돼. 그냥 딱 보면 생각나야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이 174번에서는 조금 필요한 것 같습니다. 딱 그대로 적어놨죠. 그래서 문제도 보시면 여기가 EX고 여기가 K의 EX라고 되어 있단 말이야. Y는 K의 EX야. 그러면 지금 우리 한글로 봐서는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원래 함수를 어떻게 이동한 거냐면 X축으로 마이너스 로그 2의 K만큼 이동한 거야. 이러면 얘들이 살짝 당황하는데, 음수가 나오니까 와, 오른쪽으로 가면 안 되는데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아니지. K가 분수로 되어 있으면 얘 충분히 양수로 다시 바꿀 수 있단 말이야. 오른쪽으로 갔으니까 원래는 마이너스 로그 2의 K가 양수여야 된다고. 알겠죠? 그래서 만약에 이게 쫄리면 그냥 바꿔놔. 로그 얼마? 2의 K분의 1로 바꿔놔. 쫄리면. 왜냐면 양수잖아, 이러면. 근데 이제 이게 사실 표현 차이잖아. 너희들이 표현이 마이너스가 있으면 살짝 그런단 말이야. 그 정도 보시면 되고, 이때 선분 BC의 길이가 BC의 길이가 어디 있어? BC의 길이 BC의 길이가 대각선이야. BC의 길이가 지금 대각선이야. BC의 길이가 여기서 때까지 대각선이야. 그럼 BC의 길이가 대각선이니까 사각형이니까, 정사각형이니까 당연히 4대 4대 4로 뒤에서 AB의 길이가 4가 되는 겁니다. 됐죠? AB의 길이가 4가 됩니다. 끝입니다. 이거 평행이동만 할 줄 알면 엄청 쉬운 거죠. 그래서 로그 2의 K분의 1이 평행이동한 만큼이 길이하고 똑같다라고 해서 K가 얼마가 되냐면 16분의 1이 돼야 되죠. 16분의 1이 돼야 되죠. 이런 식으로 우리가 푸는 문제입니다. 아주 간단한데 평행이동 자체는 엄청 중요한 거니까 잘 활용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됐죠? 너 갑자기 막 이렇게 들어도 되냐? 왜 3시간 동안 앉아 있어야 될 거 같냐? 솔직히 말해줘. 일단 들을 수 있어, 없어? 와, 너 진짜. 봄이나, 나 미안한데, 나 어제 보내줬던 톡을 톡방에다 올려줄래? 책을 안 샀니? 어딘가 있냐? 구정이 할 줄 몰랐냐? 들을 수 있어, 없어? 아니, 괜찮아. 알았어. 좀 이따 이야기해. 자, 가보겠습니다. 됐나요? 잘 갔다 왔냐? 자, 175번입니다. 175번 보시죠. 뭐, 이런 것들은 어느 파트에 나오든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항상 본인들이 이게 지수함수야? 그러니까 지수함수라고 생각하지 말고, 로그함수야? 로그함수라고 생각하지 말고, 그냥 배웠던 함수들의 똑같은 패턴이 그냥 계속 나온다고 생각하면 돼. 그냥 말만 바꾼 거야. 2차 함수가 지수함수로 바뀌어 있는 거고, 유리함수가 지수함수로 바뀌어 있는 거야. 그러면 이런 문제를 읽을 때, 와, 지수함수니까 문장 기네, 이렇게 보지 마시고 포인트가 뭔지만 생각하시면 되잖아. 그치? 대부분 다 유리함수는 지수함수는 그냥 이런 멘트로 나오잖아. 그냥 이게 함수가 바뀌어 있는 거야. 그래서 이 그래프하고 이 그래프가 당연히 평행이동한 거 알아야 되겠죠. x축으로 얼마만큼 이동한 거냐면 y가 이렇게 돼 있죠. 3의 x 플러스 1이 되고요. 그 다음에 y가 얼마가 되냐면 3의 x 마이너스 2가 돼 있습니다. 그러면 보시면 이렇게 딱 봤을 때 x축으로 얼마만큼? 3만큼 이동했네. 이렇게 이제 우리가 이야기를 할 수 있어. 3만큼 이동한 건가? 맞죠? x축으로 3만큼 이동해야 x 대신 x 마이너스 3이 되고, 그래서 x 마이너스 2가 되니까, 그리고 딱 봐도 여기에 오른쪽으로 갔을 거니까 3만큼 이동했겠죠.
그래서 3만큼 이동한 거야. 그러면 끝이야. 그리고 나서 조건이 주어져 있잖아. 얘가 3이고 얘가 3이래. 여기 나와 있잖아. 같다고. 이거는 지수함수냐 유리함수냐 그런 거 상관없어. 그냥 유리함수에서는 또 유리함수에 맞춰서 내는 거고, 그 다음에 무리함수는 무리함수에 맞춰서 내는 거야. 그냥 딱 뭐 무리함수 안에 정사각형 집어넣으면 되지.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리고 나서 항상 시작하는 포인트가 뭐라 그랬어? A라 하면 이게 필요한 거야. 조건이 있으니까 A라 하면. 그래서 저 위에다 A라 하면이라고 적어놨잖아. 그래서 A라 하면이 항상 필요한 거예요. 저거는 모든 함수에서 다 똑같습니다. 그래서 A라 하면 끝이죠. 이제 이걸 못하면 좀 어려워지는 거예요. 여기가 이제 3이니까 저 A점의 Y좌표가 A점의 Y좌표가 있죠. Y좌표, 여기다 안 적을래. 여기다 적을래. A점 Y좌표가 얼마야? 3의 A 플러스 1이 되고, A점의 C좌표가, 아니 C점의 Y좌표가 뭐가 되냐면 3의 A 마이너스 2가 되죠. 근데 저게 3이라고 돼 있잖아. 그래서 3의 A 플러스 1 빼기 3의 A 마이너스 2가 얼마다? 3이다. 그냥 이렇게 씩 세우면 되죠. 이런 거는 그래도 할 수 있어야 되지. 높아시면 한 번만 적는다. 3의 3의 A 마이너스 9분의 1에 3의 A가 되고, 얘가 23이죠. 이렇게. 아, 이게 물어보는 게 뭘 물어보는지를 알아야 되는데, 이게 지금 9분의 26이잖아. 곱하기 얼마? 26 맞지? 3의 A가 되고 얘가 이제 3이거든요. 그러면 3의 A가 26분의 27이란 말이야. 그래서 A를 구하려고 하면 안 되지. 물어보는 것 자체가 뭐냐면 A점의 Y좌표란 말이야. A점의 Y좌표가 뭐냐면 A점의 Y좌표가 3의 A 플러스 1제곱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당연히 여기서 A를 구하려고 하지 말고 3의 A 플러스 1이 얼마인지를 구하면 된단 말이야. 그러니까 3을 그냥 곱하면 되지. 그럼 26분의 81이 되는 거지. 이렇게 자기들 연계시켜 준 겁니다. 로그로 굳이 안 바꿔도 된다는 거야. 그래서 그렇게 우리가 좀 보면 돼. 우선은 뭐 어려운 것들은 없습니다. A라 하면 정도까지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야씨, 나 지금 몇 번까지 풀었더라? 야, 그때 내가 상담 다 안 했지? 아직도 못 했지? 일단 최대한 하고 보도록 하겠습니다. 왜? 자, 이제 다 와가지고 특강 이야기를 해야 되는구나. 일단 쉬는 시간 끝나고 합시다. 일단 문제 좀 풀고. 아, 나 너희가 방학한지 모르고. 아직 안 했어요. 내가 특강이 내일부터더라고. 아니, 고3이요. 그래서 특강이 내일부터인지 몰랐어요. 이번 주에도 너무 바빠가지고. 이제 고3 되시는 지난주군요. 지난주에 너무 바빠서 연말이고 연시고가 없었어 나한테. 자, 보자. 뭐지? 내가 1대1로 말할 수는 없으니까 너희가 방학을 했잖아. 어차피 뭐 영상은 어차피 누가 타임라인 달겠죠? 쓸데없는 걸 하면 넘어갑니다. 뭐지? 내가 고3 애들은 급하기 때문에 지금 고3이 너희는 고2인 거야, 알았지? 고1 아니다. 안양여고 시스템상으로 안양여고는 2월 달에 고2가 되긴 하는데 고3 되는 애들은 좀 급해서 내가 자꾸 상담을 하거든요, 지금. 그러니까 1대1로 다 상담을 해요, 필요한 대로. 이제 성적 상담은 끝났죠. 어차피 성적이 다 나와서 더 이상 할 게 없어. 근데 내가 꼭 물어보는 게 그거야. 이 1, 2월 달이 엄청 중요하거든. 내가 계속 강사 생활을 하고 이 학원 생활을 해보니까 1, 2월 달에 너희들 1년이 결정돼. 이미 다. 무조건. 그러니까 1, 2월 달에 진짜 미친 듯이 해야 되는데 그래서 물어보면 벌써 이제 선배들 중에 지금 방학이 언제였지? 우리가 2일 날 바로 31일 날 방학이었잖아. 맞죠? 그리고 이제 건데 31일 날도 나하고 수업한 사람 몇 명 없는데 다 안 왔잖아. 다 와야 되는데 안 왔잖아. 그렇지. 그래서 이게 장소를 물어봐. 내가 꼭 어디서 공부하냐? 이렇게 물어봐 항상. 그러면 이제 지금 3학년들은 수학 안 하는 거 알지? 별로 안 한단 말이야. 3학년 때 수학이 없어. 그래서 3학년 때 수학이 없어서
이제 뭐 안 해도 되고 막 이렇기 때문에 이제 한 절반 정도는 막 빠져나가고 그러거든. 학원 다니는 애들 중에 절반 정도는 수학을 안 해. 아예 그냥 수학은 나는 안 할 거야. 이런 마인드고 그냥 인강이나 살짝 까짝까짝 이렇게 봐야지 이런 마인드란 말이야. 근데 장소를 꼭 물어보면 지금 그 안양여고 제일 많이 가 있는 데가 여기야. 스코프스인가? 여기 옆에 있는 거 바로 여기 옆에. 안양여고 여기 너무 많아. 그러니까 가지 마. 알았지? 가면 치여. 아니 그 관령 독서실도 있대요. 예, 그래서 원래 거기가 그냥 관령 독서실 같은 느낌이야. 근데 두 개 층이나 쓰고 있는 스코프스가 있고 윈터 들어가 있는 애들이 있어. 근데 여기도 관령 독서실 윈터를 들어가 있는 애들이 있고 그 다음에 그렇죠. 한 달에 300 써서 네. 그 다음에 이제 진짜 몇몇이 소수가 집에 있어. 소수가 집에 있어. 근데 내가 지금 집에 있는 애들한테는 제발 딴 데 알아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긴 한데 집에서 잘 되지는 않아. 알았지? 딱 집에 있으면 12시에 일어나잖아. 근데 여기 가면 막 얘들이 8시 50분부터 와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좀 달라. 그러니까 너희들은 이제 고2니까 요만큼 급박하진 않겠지만 얘들은 이제 진짜 급박하잖아. 재수도 안 되고 뭐 다 안 되니까. 그래서 얘들은 무조건 대학 가야 돼. 그러니까 전투적이야. 그런데도 아직도 전투적이지 않는 사람이 있긴 한데 아직은 너희가 방학이 타 학교에 비해서는 조금 빠른 편이야. 맞지? 옆에 친구들 아직 학교 다니는 애들 좀 많죠. 물론 방학을 한 학교들도 있는데 많은 학교들이 아직 방학을 안 해서 너희들이 한 일주일은 아니고 한 며칠, 한 3, 4일 빠르거든. 그러니까 내가 그런 느낌으로 생각했을 때는 지금은 너희들이 너무 지쳐 있으면 하루 이틀 정도는 쉬어도 돼. 아직 다른 애들이 방학을 안 했으니까. 근데 한 목요일, 금요일 우리가 이제 학원이 보통 1월 9일에 윈터 시작하거든. 그러니까 그 예비 고1 애들. 그러니까 너희하고는 상관이 없지. 보통 이제 그 중등 애들 방학 시작하는 걸로 해서 뭔가 특강 프로그램이라든가 학원 프로그램 들어갈 때 한 1월 9일부터 들어가거든. 그러니까 방학 다 한 다음에 이제 시작을 하잖아. 오전으로 당겨야 되니까. 그러면 이때부터거든. 그러니까 그 전에는 좀 뭔가 결정을 해줘야 돼. 공부하는 장소를. 근데 아마 이런 데는 너희들이 잘 안 들어가. 그러니까 그 관령 독서실 이런 데는 돈도 비싸기도 하지만 아직은 그렇게까지 급하지 않나 봐. 근데 가는 게 좋긴 한데 아마 이미 다 거의 가득 찼을 거야. 그래서 겨울방학 때, 와, 나도 겨울방학 때는 관령 독서실을 해야 되나 막 이제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가득가득 차 있어. 근데 비싸대. 스코프스도 한 달에 50만 원이라는데. 그러니까 그래서 하루 종일 있고 그러면 싼 건가 막 그 생각도 했는데 스카보단 비싸다고 하더라고. 그래서 일단은 여기 그다음에 윈터 들어가 있는데 스코프스는 이렇게 대형 관령 독서실이고 코딱지만한 관령 독서실도 있어. 그래서 이제 그런 데 가는 사람들은 더 비싸다고 하더라고. 그러니까 이제 한 15명 이렇게밖에 안 하는 거야, 관리를. 관령 독서실인데. 그러니까 더 안 뽑아. 그러니까 이제 그러면 좀 더 비싸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비싸게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어디선가 공부하는 장소를 정하셔야 되고 너희들이 이번 겨울방학 때 반드시 그 대수하고 미적분 원이 어떻게든지 정리가 돼야 돼. 그러니까 수학에서는 이 대수하고 미적분 원이 어떻게든 정리가 돼야 돼. 그러려면 공부할 수 있는 장소하고 시간이 필요해. 그리고 이 1, 2월 달을 잘 보내야 너희들이 내년 12월 중순에 그때도 나랑 같이 있으면 그때 상담할 때 한참 더 수월해. 모든 거 말할 때. 근데 그렇지 않으면 되게 수월하지 않아. 생각보다. 그렇게 하시고 내가 영어는 잘 모르는데 너희 선배들 중에 영어과인데 영어 잘 못하는 선배가 있을 거 아니야. 그러니까 나 영어는 잘 모르니까 그냥 이야기를 하면 그냥 선배 말 정말 영어 잘하는 애들 말고 영어 잘하는 애들은 진짜 아무 생각이 없던데 그냥 잘하던데 진짜 수학 못하거든. 근데 영어를 정말 잘하더라고. 어떻게 잘하냐 그러면 그냥 뭐 그렇대. 할 말이 없더라고. 근데 이제 영어 못하는 선배 말을 들어보면 1학년 때는 꾸역꾸역 어떻게든지 등급이 나오는데 이게 그냥 통암기로 그냥 하면 무조건 점수가 어찌됐든 간에 나온대. 그래서 정말 머리가 좋아서 이 친구가 여긴 다 수학도 다 외워버리거든. 그래서 내 조교가 자기가 수학을 외운다라는 말을 여기 와서 처음 들었대. 그러니까 안양외고 애들을 조교로 하면서 처음 들었대. 수학을 외워요? 이렇게. 그러면서 자기는 수학을 외운다라는 것 자체를 이해한 적이
그렇게 생각해 본 적이 없는데 수학을 외워요 이렇게. 근데 이 친구 수학 다 외워버리거든. 근데 2학년 때는 수학을 외워도 좀 풀 수가 있어 생각보다. 근데 우리 수학은 그래. 수학은 2학년 건 외워도 돼. 왜냐면 그만큼 좀 쉽게 돼. 선생님들이 너무 어려워, 영역이 어려워서. 근데 영어는 2학년 때 암기하면 안 된다고 하던데. 얘 거의 망했대, 암기해서. 그래서 그거는 내가 잘 모르니까 학원들한테 좀 해보시고 1학년과 학습법이 달라져야 된다고 하면 이것도 겨울방학 때 준비하는 게 좋습니다. 그냥 딱 맞닥뜨려서 될 수 있는 건 아니고 계속해서 시수가 올라가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좀 고민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국어는 진짜 내가 못하거든. 요 둘 다 내가 못해. 거의 국어 지문 읽으면 와 검정색이구나 이렇게 봐. 그리고 막 위에서 읽었던 지문이 밑에서는 기억이 안 나. 그래서 내가 이거 한번 봤는데 수능 국어를 한번 봤는데 안 되겠더라고. 그래서 수능은 다시 도전하지 않는 걸로 봤는데 국어는 뭐 책을 잘 읽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말했지. 이게 아니 이거는 귀담아 듣지 말았지. 그냥 학원에서 시킨 대로 해. 근데 나도 그 친구 말에 보통 동의하는 편인데 국어는 이 친구는 그때 내가 한 번 말하지 않냐? 고전은 무협소설을 읽고 무협소설을 읽으면서 고전은 자기가 독파를 하고 그다음에 현대 뭐 글 있잖아. 그런 것들은 그냥 인터넷 기사를 계속 봐 걔는. 그래서 그렇게 해서 공부한 친구가 있는데 그거를 잘 읽으면 이렇게 전체적으로 이렇게 좀 넓어지거든 배경 지식이. 이제 보통 그렇게 봐야 된다고 나는 생각하는데 너희는 이제 문과니까 너희는 국어 잘하잖아, 그렇지? 근데 어쨌든 간에 내가 말하고 싶은 건 뭐냐면 바뀌어 추세가 조금씩 변화된단 말이야. 선생들이 바뀌고 학년이 변화되면서. 그래서 너희들이 1학년 때 공부했던 그 패턴 그대로가 우리 안양의 고야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건 수학밖에 없어. 알았지? 왜냐면 말했잖아. 내가 얘네들은 다 지금 2학년 때 내가 알기로 국어는 수특 무조건 쓰던가 그럴 거야 아마. 그래서 수특 베이스가 무조건 들어간단 말이야. 근데 수학도 수특이 들어가긴 하는데 그만큼 뭐 들어가든 안 들어가든 게 별로 상관이 없는 과목이야. 근데 이제 나머지 두 개는 아예 좀 많이 달라져. 그래서 그 변화되는 부분들에 조금 민감한 겨울방학이 되긴 해야 됩니다. 정신을 차리시고. 알았죠? 그 다음에 제발 겨울방학 되면 노는 시간들이 갑자기 증가하거든. 공부 안 된단 말이야. 그러니까 적당하게 노시고 적당하게 휴식을 취하시고 제발 그래라. 그래서 좀 계획을 세워. 혹시 플래너를 안 썼으면 플래너라도 쓰시고 뭔가라도 하셔야 됩니다. 안 그러면 진짜 금방 가 있다. 얼마 안 남았어. 7주면 금방이야. 벌써 방학 끝났는데 이딴 소리 할 거라고. 1월 말 정도에 너희들 나한테 그 이야기 할 걸. 벌써 1월이 끝났어요 이렇게. 야 정신 차려봐. 이제 176번입니다 176번엔 이거 진짜 아무 생각 없이 풀면 틀릴 수 있습니다. 그냥 내가 푸는 순서예요. 나는 연비 알아요 혹시? 세수의 비. 난 연비로 푸는 편인데 연비 알아? 초륙대 배우는데. 초륙대 이런 거 알잖아요. A 대 B가 1대 2야. B 대 C가 B 대 C가 뭐 예를 들어서 3대 뭐 4야. 이러면 A 대 B 대 C를 구하라. 뭐 이런 거 있지 않았냐? 기억나냐? 그러면 우리 이거 A 대 B 대 C 어떻게 하냐? 초등학교 때 배울 때 A 대 B 대 C 이렇게 그거 구하라고 할 때 아니 그냥 쉬운 거야. 알았지? 그냥 초등학교 때 하던 방법으로 하면 얘가 1대2니까 여기가 3이니까 가운데가 B가 연결시켜 주잖아. 그렇지? 그래서 6이 돼야 되거든. 그럼 얘는 몇 대 몇이냐면 3대 6이 되는 거야. 그리고 얘는 뭐냐면 6대 8이 되죠. 이렇게 2배 한 거죠. 그럼 결국은 연비가 몇 대 몇이냐면 3대 6대 8 이렇게 바꾸는 거지. 그래서 제 세 개를 동일하게 그냥 바꾸는 과정인데 그걸 우리가 연비로 하는데 이게 초등학교 6학년 방법이야. 알았지? 초등학교 6학년 때 이렇게 바꿔. 물론 이거 뭐 나 K로 바꾼 다음에 다 해도 상관은 없습니다. 근데 어쨌든 간에 나는 가장 저학년 때 배운 방법이 가장 훌륭한 풀이법이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 중에 한 명이어가지고 가장 쉬운 걸로 한다라고 하면 초등학교 때 이렇게 합니다. 알았죠? 이게 잠깐만 배우겠죠? 배웠을 겁니다. 내가 기억하기로는 초등학교 때 한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연비가 좀 필요합니다. 이걸 우리가 연비라고 합니다. 알았죠? 자, 그리고 나머지 이제 P라면 하는데 문제 보시면 이렇게 나와 있죠. 이거 좀 이야기할 게 있어가지고 A 대
그 다음에 BC죠. A 대 BC가 몇 대 몇이냐면 A, B 대 1대 3이죠. 그 다음에 BC 대 CD가 몇 대 몇이냐면 BC 대 CD가 1대 2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AB 대 BC 대 CD가 몇 대 몇이냐면 요게 1대 3이고 얘가 연결되어 있으니까 1대 3이고 얘가 3대 6입니다. 그래서 얘가 지금 A 대 B, 요게 몇 대 몇이냐면 1대 3대 6입니다. 그래서 연비로 그냥 바로 가볍게 하면 됩니다. 그래서 이게 첫 번째입니다. 됐죠? 1대 3대 6인데요. 조심하셔야 되는 게 뭐냐면 이게 좌표가 아니고 길이야, 길이. 그래서 내가 어제 저녁에 풀 땐 틀렸던 것 같아. 이게 좌표가 아니라 길이야. 뭔 말이냐면 여기가 이렇게 돼 있어. 그래서 1대 3대 6인데 이거가 1인 거야. 요게 1이고 요게 3이고 요게 6인 거야. 알았죠? 길이가 1대 3대 6인 거지. 그러니까 조금만 조심하면 돼. 저게 좌표로 찍어 가지고 잘못 찍으면 여기가 1P, 3P, 6P 이러면 무조건 틀리는 거겠지. 길이가 아니기 길이인 건데 내가 저거를 좌표를 찍어줘야 되거든. 여기는 P는. 그래서 왜냐면 여기 좌표가 필요해. 얘 K를 구하려면. 그래서 여기가 P이고 4P이고 10P가 되는 거지. 좌표상으로는. 아시겠죠? 그래서 저렇게 우리가 좀 보면 저것만 실수하지 않으면 우리가 풀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P라 하면 이라고 하겠죠. 저기를 P라고 하면 여기가 P가 되고 여기가 4P가 되고 여기가 얼마냐면 10P가 됩니다. 왜냐면 여기가 지금 K가 있어가지고 내가 K라고 못 쓴 것 뿐이야. 알았죠? 뭐 T라고 놓든 뭐라고 놓든 상관없습니다. 그러면 이게 뭐가 되냐면 A의 P가 되고 그 다음에 3의 4P가 되고 그 다음에 이게 B의 10P가 됩니다. 이렇게. 보통 나는 이렇게 풀어. 이 해설지는 이렇게 안 풀어져 있더라고. 그래서 그냥 읽어보기 싫어가지고 내가 소개는 안 하는데 그냥 나는 이렇게 풉니다. A의 P제곱 그 다음에 81의 P제곱 그 다음에 B의 10제곱의 P제곱 이렇게 하죠. 따라서 A가 81이 되고 그 다음에 81이 B의 10제곱이 되죠. 근데 아까 저기가 B의 5제곱이 필요했던 것 같아요. 그러면 9가 B의 5제곱 이렇게 돼요. 맞나? A 5제곱이 필요했나? B 5제곱이 필요했나? 뭐 이렇게 기억이 정확하게 안 납니다. B 5제곱이 필요했네요. 이렇게 우리가 보시면 되겠습니다. 됐나요? 그래서 나머지 구하시면 됩니다. 간단하죠? 그래서 우선은 조금 조심을 하시면 되고 나중에 그냥 부지불식간에 실수할 수 있는 거니까요. 그냥 하다 보면 길이인데 좌표로 착각을 해가지고 풀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만 실수하지 말자고 적어 놓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176번입니다. 지금까지는 다 쉬워요. 네. 지금까지는 다 할 게 없습니다. 그 다음에 A라면 하는 이제 문제가 보통 177번에 나올 때 이게 지금 다 쉽게 느껴져야 돼. 그 해법 자체는. 그냥 지수함수가 어렵냐 이런 부분하고 해법 자체가 좀 어렵냐 이건 좀 달라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지금 우리한테 뭘 구하라겠냐면 BD분의 AC거든. 여기까지 키울게. 이렇게 키워도 되죠? 이렇게 키울게. 이게 항상 똑같아. 그러니까 나는 항상 똑같이 풀어. 그냥 이거는 어느 파트에 나오든 항상 똑같이 풀어. A라 하면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좌표들이 필요하거든. 여기서 지금 뭘 물어봤냐면 이 녀석하고 AC의 길이가 필요해. 요게. 그럼 내가 이미 문제에서 A라 하면이라고 줘버렸단 말이야. 그럼 내가 AC를 구하려면 여기 좌표가 필요해. 그러니까 나는 그냥 걔를 C라고 놓는 거야. 그 다음에 여기 좌표가 필요해. 그래서 그냥 얘를 그냥 B라고 놓은 거야. 그래서 A, B식을 만든 거지. 그리고 저 B하고 C를 A로 바꾸기만 하면 돼. 이해됐죠? 이건 항상 동일해. 그러면 저 B하고 C를 바꾸는 거에 대한 고민만 우리가 해주면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요거는 항상 동일한 풀이야. 지수함수든 똑같아. 로그 함수도 똑같아. 그럼 로그 함수에 나올 거 아니야. 그럼 똑같이 하면 돼. 그냥 항상 모든 함수에서 수학 문제가 다 그래. 그냥.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좀 생각하고 나는 항상 이 패턴으로 가죠. 그래서 여기 BD 구할 거면 A 빼기 B 하면 되고 AC 구할 거면 C 빼기 A만 하면 되는 거야. 알았죠? 그래서 B 하나만 잠깐 보시면 여기가 A니까 요 점이 지금 A란 말이야. 그럼 여기가 2의 A라고. 2A. 그럼 내가 지금 여기를 B라고 놨으니까
여기가 지금 요거는 8의 b에서 나오는 거잖아. 그래서 8의 b가 얼마가 되냐면 2의 a가 되는 거죠. 그러면 b의 값이 바로 나오죠. 3b가 a가 되는 거죠. 따라서 b가 얼마가 되는 거야? 3분의 1 a. 이렇게 그냥 하면 되게 간단하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길이가 3분의 1 a구나. 아니다. 3분의 1 a가 아니지. 여기가 3분의 1 a니까 길이는 3분의 2 a가 되는 거지. 그래서 바로 나옵니다. 따라서 어느 길이가 여기서 BD 길이. BD의 길이가 얼마가 되냐면 3분의 2a가 된다. 이렇게 그냥 바로 하는 거지. 됐습니까? 그래서 이렇게만 우리가 할 수 있으면 되고, 여기 C도 마찬가지죠. 여기가 지금 여기가 A니까 여기 위에 Y좌표가 얼마냐면 8의 A란 말이야. 그러면 똑같이 가는 거죠. 뭐가? 8의 A가 누가 같은가? 2의 C하고 같은 거죠. 여기가 C가 있으니까 여기다 대입하면 여기로 들어가니까 2의 C하고 같은 겁니다. 그래서 3의 A가 C가 되죠. 끝입니다. 이렇게. 이런 식으로 우리가 정리하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항상 A라 하면 그 다음에 B하고 C를 내가 A로 바꾸는 그 과정은 모든 함수에서 필요합니다. 아시겠죠? 이렇게 봐야 됩니다. 성모야, 안 돼. 그래. 일어나봐. 정신 차려. 아이 쉬어줄까? 이렇게 우리가 보시죠. 와, 벌써 47분이야. 하나만 더 풀고 쉬자. 야, 내가 지금 오늘 내가 몇 번까지 풀었지? 193번까지 풀었어. 알았지? 103번이요? 별로 안 된다. 그치? 조금밖에 안 풀어가지고. 91번까지 풀었어요. 191번까지 풀었어? 언제? 와. 자, 요거 살짝 산수 많습니다. 살짝 산수 많으니까 178번 조금만 집중해서 마무리합시다. 그림 이렇게 띄워놓으면 되나? 178번입니다. 똑같습니다. 다 똑같은데 잠깐만 하고 y는 b라 하고 그 다음에 네, 거리가 4이고 삼각형 넓이가 이렇게 되죠. 그럼 내가 어디까지 확대하면 되냐면 요런 정도까지 확대할까요? 요런 정도 딱 보이게. 그러면 그림까지 다 커졌죠. 근데 볼게요. 이게 내가 위에다 멘트 적을 때는 뭐라고 적었냐면 A를 구해야 됩니다. 이게 Y는 A하고 Y는 B 이렇게 선이 있거든요. 보통 아까 문제는 Y는 K 나오면 K 안 구했잖아. 방금 전문항에서 Y는 K가 있었거든요. 이렇게 돼 있는 게. 그렇지. 근데 이 전문항이 177번이잖아. 177번에서는 아니다. 미안. 177번이 아니라 여기 176번 같은 경우는 그냥 Y는 K를 줬지만 우리가 Y는 K를 구하지 않은 상태에서 문제 그냥 풀렸단 말이야. 그래서 저런 문제들이 있을 때 이게 구해야 되냐 안 구해야 되냐도 사실은 좀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보시면 178번 같은 경우는 이렇게 해서 내가 지금 적어 놓을 때 뭐라고 했냐면 A 구하기라고 돼 있잖아. 그러니까 이게 Y는 A, Y는 B 있을 때 이게 구해야 되는 문제도 있고 안 구해야 되는 문제가 있단 말이야. 근데 이 문제는 지금 구해야 된단 말이야. 그럼 저런 것들이 딱딱딱딱 안 떠오르면 살짝 시간이 오래 걸려. 그래서 뭐 그렇죠. 일단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좀 올릴게요. 봐봐. 지금 나와 있는 애가 뭐냐면 뭐가 나와 있더라? 4. 잠깐만 4까지 보여야 돼. 조건이 하나 더 있어야 되는데. 네. 거리 4. AB의 거리가 4라는 것까지 나와 있습니다. 여기 길이가 4죠. 그래서 나 4라고 당연히 적었겠죠. 이렇게 4라고 적어놨습니다. 그 다음에 ABC의 넓이가 4이니까 8이잖아. 8이니까 밑변의 길이가 2가 돼야 되니까 여기에 지금 ABC거든. 이렇게 돼 있는 게. 이렇게 되는 게 ABC란 말이야. 그러니까 저 삼각형 넓이를 구하려면 밑변 곱하기 높이를 해야 되니까 뭐가 필요하냐면 여기 AB 사이의 거리가 2다라는 것도 압니다. 2 곱하기 4가 8이 되니까 넓이가 4가 되죠. 그래서 AB 사이의 거리가 2가 되는 겁니다. 이제 뭐 저거 이용해야 되나? 뭐 이렇게 이제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AB 사이의 길이가 2인 거야. 여기까지가 조건이야. 나머지 조건이 없어. 여기까지가 조건이야. 그리고 나서 이제 우리가 나머지를 구해야 됩니다. 그럼 이제 어떻게 할지를 고민하겠죠. 이 상황에서. 근데 여기가 지금 4의 x고 여기가 2의 x고 이 길이가 2야. 이거 필요하겠죠. 잠깐만 내가 문자를 안 쓴 것 같아. 문자를 뭐 쓰셔도 상관없습니다. 뭐 A, B가 있으니까 뭐 CD? CD? 알았어요. 왜냐면 K도 있고 다 있어 문자가 지금. 그냥 CD 뭐 이렇게 그냥 적으면 됩니다. 알았죠?
그러면 이게 어떻게 되는 거냐면 이렇게 되죠. 여기가 지수함수로 이렇게 올라가고 이렇게 올라가니까 지금 나는 AB의 길이가 2다라는 걸 알았기 때문에 쟤를 이용할 거다라는 게 첫 번째인 거지. 나머지 할 게 없잖아, 그렇지? 4인 거는 필요가 없고. 그러면 AB를 찾을 건데 여기 지금 요걸로는 어떻게 할 수가 없는데, 그쵸? 요걸로는 어떻게 할 수 없잖아. 같다라는 걸 지금 뭐 그걸 써야 되나? 뭐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하겠죠? 그러면 내가 이렇게 하겠죠. 4에 C가 있고, 그 다음 뭐가 되냐면, 저 얼마냐? 2에 D? 요거는 2에 D인가? 요거 2에 D 같아. 2에 D. 2에 D 이렇게. 그게 지금 다 A로 같은 겁니다. 그쵸? 4에 C하고, 2에 D가 A로 같은 겁니다. 맞나요? 뭐 아무튼 그런 것 같습니다. 맞는 것 같은데? 그쵸? 그러면 얘가 얼마가 되냐면, C는 로그 4의 A가 되고, D는 뭐가 되냐면 로그 2의 A가 됩니다. 괜찮습니까? 지금 우리 A 구하려고 하는 거야. 그럼 C 빼기 D가, 아니 D 빼기 C가 뭐인 거잖아. 지금 D 빼기 C가 얼마인 거야? 2인 거야. D 빼기 C가 2인 거야. 알고 있죠? D 빼기 C가 2인 겁니다. 그래서 D 빼기 C를 할 거야, 내가. D 빼기 C를 하면 얘는 로그 얼마냐면 2의 A가 되고, 얘는 4가 밑에 있으니까 마이너스 2분의 1 로그 2의 A가 됩니다. 따라서 얘는 얼마가 되냐면 2분의 1 로그 2의 A가 되는데 D 빼기 C가 2죠. 이렇게. 됐습니까? 맞죠? 그러면 이렇게 곱하니까 4가 되니까 A가 얼마가 되냐면 16이 되는 거죠. 아, A 구했네? 이제 그럼 좀 할만하죠. 저 A를 구하는 걸 우리가 안 해봤기 때문에 생각보다 A가 잘 안 구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런 생각들은 조금 해보시는 것도 필요한 것 같습니다. 뭔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이거, 네, 조금 머뭇거리긴 했었습니다. 이렇게 보시죠. 그래서 여기가 이제 16이 되면 당연히 얘가 20이 되는 거니까 그 다음에는 이제 누구를 찾으라 라고 했냐면 요 길이 여기 찾으라고 했거든요. 요거 D점의 Y좌표. 그래서 D점의, 맞죠? D점의 Y좌표가 아니라 D점의 X좌표를 찾으라고 했네요. D점의 X좌표에 K를 구하라고 했으니까 당연히 이제 두 번째는 시키는 대로 그냥 조금 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 두 번째 거는 그렇게 어렵진 않죠. 왜냐하면 4의 X가 20 되는 거 찾으면 되니까. 우리는 그냥 뭐라고 하면 되는 거야? X는 로그 4의 20이 되죠. 그래서 이제 이거 찾으면 되니까 얘는 그렇게 어렵진 않습니다. 2분의 1에 로그 얼마가 되냐면 2의 20이 되고, 따라서 얘가 로그 얼마가 되냐면 2의 루트 20 이렇게 됩니다. 아마 K가 루트 20인가 봅니다. 이렇게 우리가 하는 건데 이쪽 두 번째는 뭐 사실 별로 상관이 없습니다. 저 뻘짓하지. 저 뻘짓 자, 그래서 이거를 좀 해야 되는데 먼저 이 길이 찾았으니까 이 길을 어떻게든 하겠죠. 알았죠? 꼭 C하고 D라고 안 해도 돼. 얘 X좌표 구하고 얘 X좌표 구해서 내가 할 거야. 그 정도는 알면 16이 나오는 건데 저 K를 구하는 문제가 실제로는 엄청 많진 않아요. 보통 이 평행선이 나머지 값을 연결시켜 주기만 하는 걸로 쓰는데 뭐 본인들이 원하면 여기를 A라 하면 한 다음에 여기는 A 플러스 2로 해가지고 풀어도 상관없습니다. 동일한 과정으로 계속 풀고 싶으면. 무슨 말인지 알겠죠? 혹시 뭔 말인지 알아? 내가 항상 문장할 때 A라 하면 이런 말 되게 많이 쓰잖아. 그럼 여기를 그냥 A가 있지. 그러면 K도 있고. T라 하면 이라고 해서 여기를 T라고 놓고 여기를 T 플러스 2라고 놓으라고. 여기를 T라고 놓고 여기를 T 플러스 2라고 놓으라고. 그러면 2의 T하고 4의 T제곱하고 2의 T 플러스 2제곱이 같다라고 해가지고 구해도 상관은 없습니다. 아시겠죠? 맞지 않나? 그쵸? 안 되나? CF 잠깐만 보자. 내가 저기를 T라고 놓으면 4의 T하고 누가 같은 거냐면 2의 T 플러스 2가 같은 거야. 맞나 이게? 맞는 거 같죠? 4의 T하고 2의 T 플러스 2가 같아. 그렇죠? 4의 T하고 2의 T 플러스 2가 같아. 이렇게 풀어도 되잖아. 우리가 항상 풀던 게 이거잖아. 그치? T라 하면 A라 하면이라고 놔야 되는데 지금 하나도 없으니까 내가 여기를 T라 하면 이렇게 놓은 거야. 다른 풀이야 지금. T라 하면 이렇게 놓은 거야. 그러면 얘는 어떻게 되냐면 2의 2T가 되고 2의 T 플러스 2가 되죠. 따라서 T가 얼마가 되냐면 2가 되죠. T가 2가 되죠. T가 2가 되면 여기가 지금 2가 나와버렸죠. 그럼 여기가 4가 되죠. 그럼 여기가 값이 바로 나와버리죠. 얼마가 나와? 16이 나오죠. 됐습니까? 그래서 똑같이 하는 건데 이렇게 하는 게 이제 내가 항상 하던 풀이법이긴 하죠. 여기서는 그냥 뭘 내가 더 집중한 거지? C 빼기 아니 D 빼기 C가 2다라는 거에 집중해서 푼 거고
여기서는 그냥 T라고 놓고 T 플러스 2라고 놓고 푼 겁니다. 평상시에도 이렇게 풀죠, 내가. 뭐 상관없습니다. 아, 그날 생각나는 대로 푸는 거지. 어제 저녁에 그냥 이렇게 푼 거고요. 방금 생각하니까 이렇게 풀어도 되는데 라고 생각한 겁니다. 이해됐나요? 그래서 그 정도 보시죠. 잠깐 쉽시다. 니들 너무 전려한다. 잠깐 쉬었다 합시다. 와, 커피도 마셨고 다 마셔서 할 게 없는데. 봄이나 눌러주고 가.